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돈도, 성공도, 명예도 아닌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의학센터와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에서 실시한 인생의 마지막 소원 공동 설문조사에서 75%가 넘는 노인들이 단 하나의 바람을 말했습니다. 60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 그들이 말하는 아쉬움의 순간들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결정들이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10년 후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60대 초반의 세 가지 습관을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고려대학교 노인의학연구소가 10년간 추적한 2만 명의 노인들로부터 밝혀낸 인생 비밀을 공개합니다. 특히 세 번째 비밀은 단 5분의 실천만으로 노년의 행복 지수를 180% 높일 수 있는 기적의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후의 빈곤을 피하는 방법, 인간관계 비법 그리고 치매 예방 3분 습관을 알게 되어 당신의 말년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VIP 병실. 72세 한상우 씨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를 반복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62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의료진들도 놀란 이 간절한 바람 뒤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한상우 씨는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 CEO 출신, 30억 원의 퇴직금, 강남의 고급 아파트 2채, 골프 싱글 핸디캡에 매주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2명의 자녀는 각각 의사와 변호사로 성공했고 40년 연애로 함께한 아내와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은퇴 후 첫 3년은 꿈 같았어요. 파이프라인 수입이라는 말처럼 월 900만 원의 연금과 이자 수입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죠. 친구들은 저를 인생 승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인생은 65세부터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건 거창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매일 반복된 작은 무관심과 나태함이었습니다. 한상우 씨는 세 가지 실수를 가장 후회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첫째, 매일 마시는 와인 2잔을 건강을 위한 습관이라 자기 합리화한 것. 둘째, 아내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단순한 노화라며 정밀검진을 미룬 것. 셋째,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요라는 아들의 말에 깊은 고민 없이 퇴직금 5억을 투자한 것. 사람들은 제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부러워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대한노인의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78%가 자신의 은퇴 직후 3년에서 5년 사이의 결정을 가장 크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그 후회의 90%가 건강, 재정, 인간관계에 관한 사소한 선택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다시 62살로 돌아간다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이 선택이 내 10년 후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 한상우 씨의 삶이 급격히 변화한 것은 아내의 심장 질환 발견 이후였습니다. 아내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다고 했어요. 저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넘겼죠. 6개월 후 아내는 심방세동 합병증으로 뇌경색을 일으켰고 지금은 오른쪽 반신이 마비된 채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심장 전문의는 초기에 발견했다면 간단한 시술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진단은 한상우 씨에게 평생의 후회로 남았습니다. 건강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와인을 즐기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알코올 의존증이 되었고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마시던 건강을 위한 2잔이 실은 간경화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의사가 말하더군요.
와인은 소량만 마셔도 매일 마시면 간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3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금융적 결정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2년 만에 실패했고 투자한 5억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딸에게도 새 집 마련을 위해 3억을 지원했고 아내의 병원비와 자신의 치료비로 또 다른 3억이 나갔습니다. 30억이라는 퇴직금이 5년 만에 바닥났어요. 통장 잔고는 300만 원. 연금만으로는 아내의 요양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대 고령사회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중 62%가 예상 수명보다 25% 이상 더 오래 살지만 저축한 돈은 예상보다 40% 빨리 소진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은퇴자 착각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까운 시간이듯 한상우 씨의 인생에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만난 옛 동료 장민호 씨의 조언이었습니다. 민호는 나보다 퇴직금도 적고 직위도 낮았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68세인 지금 여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물었죠. 그 친구의 대답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장민호 씨는 3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첫째, 자산은 크기가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 작은 돈이라도 4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목적에 맞게 써라. 둘째, 건강은 비싼 약이나 병원이 아니라 매일 3분의 습관에서 온다. 셋째, 진정한 행복은 남에게 보여주는 성공이 아니라 자신과 맺는 관계의 질에 달려있다. 이 말을 들은 한상우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마주하고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자. 그러나 결심은 쉬웠지만 실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상우 씨는 먼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직면해야 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한상우 씨는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바로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처음엔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곧 자식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느꼈죠. 마지막에 딸이 한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아버지,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금까지 솔직히 부담됩니다. 그날 이후 한상우 씨는 자녀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월 1회 정도였던 가족 모임은 3개월에 한 번, 나중에는 명절에만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요양병원에 있으니 집에는 저 혼자예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취미도 제대로 몰랐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정작 서로를 알기 위한 시간은 너무 적었던 거죠. 사회심리학자 김태호 교수는 이런 현상을 은퇴자 고립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시 노인복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력과 건강을 상실한 노인의 83%가 친구, 지인과의 교류도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골프 모임에서도 자연스레 소외됐어요. 회비를 내기 어려워졌고 건강도 나빠졌으니까요. 옛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도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공한 삶을 사는데 저만 추락했으니까요. 국제노년학회의 최신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감이 하루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보다 수명 단축에 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고립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300%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상우 씨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준 것은 우연히 도서관에서 발견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노년의 발견이라는 책이었어요. 거기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3번째 챕터에서 진정한 부는 은행 잔고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의 질이다. 이 구절은 한상우 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평생 외부의 성공과 인정을 좇느라 정작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시간은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왜 내 옆에 있었는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진짜 가치는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이런 질문들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던져보았습니다. 병원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한상우 씨에게 의사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실버 생존 프로젝트라는 임상 실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하더군요. 65세 이상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6개월 집중 재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상우 씨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결정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3개의 3분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단 3분씩 실천하는 3가지 루틴이었습니다. 첫 번째 3분은 신체 활성화였습니다. 의자 뒤에 서서 발 뒤꿈치 들기를 15회씩 3세트 하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단순해서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연구팀이 설명하길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근육이 강화되면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한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치매 예방 3분 습관의 핵심입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김성은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분 발꿈치 들기 운동을 6개월 이상 지속한 노인들의 인지기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85%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운동의 비밀은 뇌 혈류량과 근육량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근육량이 정상보다 20% 이상 줄어든 사람들의 경우 치매 위험이 3배나 높아집니다. 하지만 종아리 근육만 제대로 관리해도 뇌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죠. 한상우 씨가 시작한 이 간단한 발꿈치 들기 운동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의자를 잡고 선 자세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것을 15번씩 하루에 딱 3번만 하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각각 1분씩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한상우 씨의 혈압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도 15%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3분은 재정 안정화였습니다. 매일 저녁 3분간 그날의 모든 지출을 기록하고 다음날 지출 계획을 세우는 습관입니다. 돈 관리의 핵심은 거창한 투자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지출 습관이었어요. 프로그램에서는 3, 2, 1 법칙을 가르쳐줬습니다. 3, 2, 1 법칙은 간단합니다. 소득의 30%는 필수 생활비, 20%는 여유 자금, 10%는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40%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수입이 줄었으니 지출도 줄여야 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큰 아파트를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해지했죠. 놀랍게도 생활의 질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3분은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3분간 감사일기를 쓰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화나 문자로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찾다 보니 도서관 사서의 미소, 버스 기사님의 친절, 공원의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까지 일상에 감사할 거리가 넘쳐났습니다. 한 달 뒤 한상우 씨는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자녀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저 고맙다고 말하니 아이들도 마음을 열더군요. 6개월이 지난 후 한상우 씨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건강이 개선되었고 작지만 안정적인 재정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지금 이 나이, 이 모습 그대로. 한상우 씨의 회복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관계의 재설계였습니다. 예전에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 골프장에서의 친구 관계, 가족 관계.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의도적으로 가꾸고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는 먼저 관계 지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누구와 얼마나 자주
어떤 질의 대화를 나누는지 정직하게 적어본 것입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제 관계의 90%가 피상적이었고 대부분 과거의 지위나 경제력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한상우 씨는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3가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내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비록 아내는 요양병원에 있지만 그는 매일 아침 병원을 방문해 아내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함께 읽으며 아내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몰랐던 이야기가 이렇게 많다니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둘째, 새로운 커뮤니티 찾기입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독서 모임에 가입했고 동네 공원에서 만난 웃음 요가 동호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 참여했을 때는 너무 어색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었습니다. 3주 연속 참석하자 사람들이 제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3개월이 지나자 진짜 소속감이 생겼어요. 셋째,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입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대신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손주들을 돌봐주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 놀라운 에너지를 주더군요. 무엇보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달라졌다며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년 심리학 전문가인 박지원 교수는 이런 변화를 관계의 질적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60대 이후의 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소수의 관계가 피상적인 다수의 관계보다 행복감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상우 씨는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젠 자식들이 더 자주 전화해요. 제가 스스로 서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아버지가 되었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한상우 씨가 말하는 스스로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독립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했습니다. 예전에는 남들의 기준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기준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이 아닐까요? 한상우 씨는 매일 새벽 베란다에 나와 햇살을 맞이합니다. 커피 한 잔, 새소리, 아내와의 사진, 그리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의 아침 루틴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베란다에서 명상 5분, 발꿈치 들기 운동 3분, 감사일기 2분.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는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늘 불안했어요. 지금은 적게 가졌지만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한상우 씨에게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기기와 친해진 것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고 유튜브를 통해 건강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짜증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10분씩 연습했죠. 3개월 후에는 손주와 영상통화는 물론 온라인 쇼핑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변화는 그가 시니어 재무 특강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은퇴 후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지역 복지관에서 같은 연령대 사람들에게 강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실패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5명밖에 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매주 30명 이상이 참석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훨씬 느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가르치는 활동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부자인지가 중요했어요. 지금은 오늘 하루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상우 씨의 일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매일 저녁 8시 아내의 병실에서 보내는 회상의 시간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을 하나씩 꺼내며 그날의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줍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아내가 비록 말을 하지 못해도 제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추억을 꺼내 이야기해요. 어제는 우리가 첫 데이트했던 남산공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생애 회고가 노년기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할 시간이 있으면 오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놀랍게도 한상우 씨의 변화는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년 전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약 용량도 줄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감소와 규칙적인 운동이 약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더군요. 제 마음이 평화로워지니 몸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한상우 씨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작은 성취의 기쁨입니다. 큰 성공만 쫓다 보니 일상의 작은 성취를 놓쳤어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몸을 씻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이런 작은 일들이 제게 큰 성취감을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변화를 가치관의 성숙이라 부릅니다. 노년기에는 외적 성공보다 내적 만족과 의미 추구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72세, 이제 제 인생에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남은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다는 겁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배워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지역 복지관에서 시니어 재무 특강을 진행하며 인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옵니다.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용기죠. 한상우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결은 3가지입니다. 첫째, 지난날의 후회가 아닌 오늘의 선택에 집중하는 것. 둘째, 돈과 지위가 아닌 관계와 경험에 투자하는 것. 셋째, 남은 인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는 것.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계주입니다. 20대의 나, 40대의 나, 60대의 나,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 소중한 주자들이죠.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구간은 이전과 다를 뿐 결코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상우 씨는 매일 저녁 일기장 마지막에 같은 문장을 적습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이 영상은 누군가의 실수에서 지혜를 배우고 누군가의 회복에서 희망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60대라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10년 후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한상우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10년 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 선택은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매일의 작은 결정들이 모여 미래의 삶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작은 결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건강검진 예약일 수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일 수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실패가 아니라 시도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